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매수한다 라고 하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테슬라 밸류체인 ETF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액티브 형태로 운영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테슬라를 중심으로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AMD에다가 TSMC 그리고 CATL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ETF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를 투자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본주이고요. 레버리지 상품이 TSLL이죠. 그리고 TSLY는 합성 옵션 포지션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뭐 4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나오는 그런 컨셉인데 주가가 하락하죠. TSII는 이 TSLY가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단점 때문에 상승할 때 레버리지를 1.25배 그리고 옵션의 매도 비중을 50%에서 60% 정도만 매도하면서 TSLY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또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테슬라를 투자하는 대표적인 4가지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본주 ETF를 설명드릴 건데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스파이이고요. 그 다음에 속셀 3배짜리, 그 다음에 테슬라 레버리지, 그리고 테슬라 본주입니다. 아무래도 종목으로 테슬라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만큼 시가총액도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 스펙은 현재 16,03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8,715억 원인데 오늘 장이 5% 가까이 오르면서 9천억이 넘어갔어요. 곧 1조 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년 수익률은 38%인데요. 최근 수익률이 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새 강조드리고 있는 순환매 측면에서 그동안 많이 오른 빅테크들을 추가적으로 살 사람이 있느냐,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그래서 수요가 계속해서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고점 부근에서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매도를 했을 경우에 그동안 덜 오른 TSLA, 테슬라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5%가 상승했어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테슬라 레버리지도 들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모아가신다라는 그런 컨셉으로는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종목들을 같이 담아가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장은 10,000원에 했을 거니까 2023년에 근데 지금 현재 16,00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6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이 초록색이 200일 경기선이거든요. 그래서 요 하단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200일선 부근에서 어떤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는 테슬라의 어떤 방향성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하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빠질 때마다 사면은 제가 보기에 웬만해서는 손실 보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상세 운용 전략에서 실제 상품 설명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 운용력에 대해서 에이스는 학력까지도 공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86년생이니까 뭐 일단 연륜은 좀 쌓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운용연수도 9년 나쁘지 않습니다. 학력이 포항공대 나오셨더라고요. 이력은 2011년부터 에이스 ETF에서 계속 운영을 담당했다라고 이력에 나와 있었습니다. 특징은 글로벌 주식 운용 담당이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내용 중에서 액티브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오랜만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종목을 피킹하는 방법은요. 갑자기 비가 되게 많이 와요. 12시 반인데. 자, 종목을 테슬라 밸류체인 기업으로 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스는 뭐 선진국을 통틀어서 좋은 종목을 피킹하겠다라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화학 같은 종목들도 포함됩니다. 자산 비중은 기본적으로 테슬라를 가장 많은 비중에 투자하고 플러스 알파인데요. 레버리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을 구분해보면 배터리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까지도 좀 다양한 산업군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하나가 빠지더라도 하나가 오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자동적으로 분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NF랑 엔비디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또 액티브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액티브 운용, 테슬라 비중을 좀 줄였다 높였다 하면서 종목을 최종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제가 종목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자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와 밸류체인 기업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액티브 상품이다 보니까 기초 벤치마크 지수는 이제 블룸버그의 테슬라 관련된 PR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데 종목 보면 테슬라가 올라오면 무조건 초과 성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이 테슬라가 16.8%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테슬라의 레버리지 상품이 포진되어 있어요. 레버리지 상품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50% 이상의 테슬라에 포진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일자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컨템퍼러리, 엠퍼럭스, 테크놀로지, 이 이가 무슨 종목이냐 하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이게 바로 CATL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저장 배터리, 그 다음에 뭐 개발, 생산, 판매, 그리고 뭐 AS까지도 하고 있는 대표적인 CATL이 4%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LG, 엔솔, 엔비디아, 최근에 핫한 AMD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삼전과 채권도 들어가 있네요. 팔로알토, 보안 관련된 네트워크 회사, ARM과 뭐 TSMC까지도, 오라클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핫한 종목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시가총액이 1조 가까이 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 자체도 CATL이 나쁘지 않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투자할 것 없이 요거 하나로 끝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투자 이제 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실제 테슬라가 투자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결국 시대를 뛰어넘는 어떤 혁신적인 기업을 모티브로 좀 추구하고 있는 바가 좀 다르긴 하죠. 테슬라가 어려운 이유는 실제 이제 애플로빈이라고 우리가 단타 들어갔던 이제 이 앱로빈 같은 거를 보면은 이 파란색이 이제 EPS의 가장 좋은 추정치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올라온다라고 제가 단타를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익 내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보면은 크게 부침 없이 실제 정말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보다 다른 데이터나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할 만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테슬라를 살펴보면은 실적은 좋거든요. 주가는 빠지고요. 또 실적이 나쁜데요. 주가는 또 오릅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완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평균 단가를 좀 관리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몰빵해 놓고 기다려도 좋겠지만 테슬라에 뭐 레버리지도 들어가는데 이거 못 하겠습니까만 ETF를 투자하는 것은 적어도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지금 기본도 저점에서 반등하는 순환매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평균 단가를 잘 관리하면은 좀 좋은 성과가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테슬라를 실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뭐 참고만 해보시면은 수익성 자체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테슬라가 놓여 있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성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도 문제가 되겠지만 생산된 차량과 판매 대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인데 분기별로 보면은 뭐 조금 디테일하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판매 대수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점차 판매 대수가 줄어들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재고가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까지도 오늘 확인을 했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겠고 그동안 이제 ESS 전기차의 특성상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진이 많이 남았었는데 이런 크레딧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약점이 될 수 있겠고요. 비아디가 가장 관건인데 이 마진율이 역전됐다라는 것도 해외 경쟁이나 관세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이 혁신 기업은 자동차 판매도 있겠지만 여기 나타나지 않는 이 로보틱스 분야가 실제로 올해 연말부터 휴머노이드가 생산 공정에서 투입이 되고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역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성장 스토리가 장기적으로 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혁신적인 기업에 기대하는 바가 우리는 대부분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실적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공시되는 내용과 이제 실제로 예상하는 것의 차이가 컸습니다. 대부분 최근 들어서 나온 실적들은 생각보다 적자 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기대치보다. 그러니까 주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점차적으로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테슬라는 또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투자가 아무래도 뭐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많아요. 큰 돈을 넣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부자들은
큰돈 넣기 좋아하거든요. 테슬라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럴 경우에 저처럼 이제 엔비디아나 엔솔, AMD, TSMC까지 같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에 다양하게 투자하는 이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가 기본 테슬라보다도 더 화끈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 매도의 이후에 순환매 기대감, 연말에 이제 공정에 투입된다라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재고 수주는 어쨌든 생산 라인 연기 때문에 모델 Y 또 차질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재고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 분명히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노하우는 쌓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니버스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ETF는 분산 투자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랑 팔로알토, 그다음에 CATL, 국채랑 이런 것들을 같이 들어가는 ETF가 뭐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와 장기 보유 컨셉으로 연금이나 IRP에서 오랫동안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를 보유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좀 비교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하실 수 있는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ETF를 한 방향으로 매도하거나 뭐 안 좋다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또 도움이 될 때가 있고, ETF는 웬만해서 손실 보기 어렵거든요. 꼭 장기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